1970년대 초 한국은 아직 가난했습니다. 골목마다 연탄 냄새가 풍기던 시절,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누군가는 내일을 걱정했고 누군가는 오늘 끼니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 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병철 회장이었습니다. 삼성 회장님은 어느 날 반도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래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것 안에는 엄청난 미래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반도체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이것이 무엇인가? 일본도 미국도 이것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고 하지 않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임원들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이 무엇을 아는가? 기술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반도체를 한다니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가들도 웃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반도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1974년 1월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 공식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참혹했습니다. 반도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야 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물리학, 화학도 실제 반도체 개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낙오자였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경험도 선배도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그해 6월 연구소는 미국에서 반도체 설계 관련 교과서와 학술지를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모두 영어였습니다. 한 권에 8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책들. 엔지니어들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64K 디램을 만드는 것. 이것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칩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연구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영어 논문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번역했습니다. 한 명이 천천히 읽으면 옆에 앉은 동료가 한국말로 옮기고 세 번째 사람이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MOSFET. 아, 이게 금속산화막 반도체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구나. 컵에서 터는 축전기야. 아, 회로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부품이군. 단어 하나하나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누군가는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실의 에어컨도 난방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36도까지 올라갔고 겨울에는 영하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1974년 9월의 일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손으로 회로도를 그렸습니다. A사 용지에 연필로 그은 선들. 각각의 선이 전자의 흐름을 의미했습니다. 직접 회로 안에 수천 개의 트랜지스터를 그려야 했습니다. 한 줄 실수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우개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부품이 없으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화학실험실에서 쓰는 방식으로 시약을 섞었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손으로 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자기 집의 욕실을 실험실로 개조했습니다. 화학 반응을 위해. 아내는 남편이 욕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했습니다. 실패했으면 또 했습니다. 1975년 초 처음으로 만든 반도체 칩이 작동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실물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좌절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었다는 분노. 새벽 5시 아직도 불이 켜진 연구실. 젊은 엔지니어들은 피로에 찬 얼굴로 또다시 회로를 검토했습니다. 현미경으로 칩의 표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줄의 배선이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미세한 불량. 일도 안 되는 크기. 그것을 찾기 위해 몇 달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을 세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였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모른 것처럼 울었던 날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해야 해? 그만두면 안 돼?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아. 이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야.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월급은 한국의 평균 엔지니어보다 약간 많을 뿐이었습니다. 봉급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장님의 꿈이 얼마나 컸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개인적으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운명이다. 너희가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류 국가가 된다. 그 말이 그들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1975년 중반 또 다른 실패가 있었습니다. 칩의 전력 소비가 너무 컸습니다. 규격의 2배였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 몇 달의 밤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절망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 초 드디어 첫 번째 성공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64K 반도체 칩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검은 네모난 칩 하나.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 몇천 명의 손과 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미 앞서가고 있었고 더 빠른 칩, 더 강한 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 9월에 어느 오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구소의 한 실험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한 엔지니어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들이 모두 맞았습니다. 회로가 작동했습니다. 64K 디램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 번,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정말 맞았습니다. 성공했다. 성공했어. 그 외침은 연구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옆 실험실의 동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 다음 팀의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모두가 그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9년입니다. 9년간의 야근, 9년간의 좌절, 9년간의 도전이 이 한순간으로 모아졌습니다. 실패했던 수백 번의 실험들. 자정이 넘어서도 켜져 있던 불들. 아내의 전화에 응, 늦을 것 같아라고 대답했던 몇천 번의 거짓말들. 아이들의 생일날을 까먹은 그 모든 것들이. 연구소는 들썩거렸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9년을 버티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소리쳐 울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기술자가 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우리가 했어. 우리가 정말 했어. 9년 동안 미안했어. 이제 성공했어.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 않고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네. 자네들이 이뤄냈다. 한국이 한국인의 손으로 이뤄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들썩거렸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울렸습니다. 삼성전자 64K 반도체 개발 성공. 한국 세계 반도체 시장 진출. 일본도 미국도 인정하는 기술 삼성의 손으로 탄생.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삼성이 64K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일본과 미국도 인정하는 기술입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세상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불과 9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업계 전문가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이 낙후된 아시아의 나라에서
그것도 반도체 1세대라고 불리는 기업에서. 일본의 기술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가능한가? 전 세계 언론이 들썩거렸습니다. 한국의 기적, 반도체 혁명, 미래는 한국의 이런 제목들이 세계 신문의 톱을 장식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이렇게 쓸 정도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은 아시아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산업혁명이다. 그날 서울의 거리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었대. 택시 운전사도 할머니도 학생도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한국인이 세계와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성공의 순간 엔지니어들은 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축하는 하루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세계는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또다시 뛰어야 한다는 것을. 이 순간 한국은 세계 시장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작은 반도체 칩 하나가 한 나라의 존재를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꿈을 향한, 더 높은 산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반도체 시장의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세계는 더 빠르고 더 강한 칩을 원했습니다. 삼성도 그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더욱 험했습니다. 경쟁사들은 이제 삼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도시바 애니시는 이미 세계 1위, 2위였습니다. 그들은 자본도 많았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삼성의 추격을 견디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특허 소송이 쏟아졌습니다. 개발 기술을 모방한다는 고소장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헐값으로 칩을 파는 전술로 시장을 초토화시키려 했습니다. 삼성의 제품을 사들여 가장자리 하나까지 분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삼성의 엔지니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초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져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것을. 1988년 256K 디램. 이것도 성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이미 더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 1M 디램.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일본 뒤였습니다. 임원들도 의심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1위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회사는 더 큰 투자를 결정합니다. 한 줄기 희망을 향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야근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젊지 않았습니다. 30을 넘은 기술자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흰머리가 늘어났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밝아졌습니다. 마지막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2년 모니터에 떠오르는 숫자 64M 디램. 성공입니다.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입니다. 한국의 회사가, 한국의 기술자들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불과 18년 전 반도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영어 논문을 손가락으로 짚던 젊은이들이 이제 세계의 왕이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떠들썩했습니다.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18년간의 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포기하지 않은 수천 명의 손과 머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기적은 운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한 사람의 비전이 수천 명의 손과 머리를 거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영어 논문을 손가락으로 짚던 젊은이들, 밤새도록 회로를 그리던 기술자들, 부품이 없어 직접 만들던 엔지니어들,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반도체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끈기와 열정, 그들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작은 나라는 큰 꿈을 이뤘습니다. 모래 속에서 미래를 본 사람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 그들의 도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끼는 제품 속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역사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